자, 예비 중지입니다. 예비 중지에서는 시험에 나올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나와 있는 판례 있죠? 판례 별표. 판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된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 보시면 예비 중지란 예비 행위를 한 자가 그 예비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는 것을 말해요. 밑에 예는 읽어보시고, 자, 문제점. 착수한 이후에 중지하면 중지미수가 되어서 필요적 감면하죠. 그쵸? 근데 착수 이전에 중지하면 예비죄로 처벌받아요. 그래서 형의 균형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노트표입니다. 노트 65페이지 보면요. 자, A가 살인죄의 고의로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샀잖아요. 그리고 B에게 다가가서 칼을 겨누었잖아요. 그쵸? 이 칼을 겨누었을 때 실행의 착수에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스스로 중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뭐가 됩니까? 중지미수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중지미수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적 감면입니다. 자, 그런데 A가 착수 전 단계에서, 즉 시장에서 칼 한 자를 구입을 했다가 여기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중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예비 단계에서 중지하면 무슨 죄가 되죠? 살인 예비죄가 돼버려요. 그러면 살인 예비죄는 어떻게 처벌됩니까? 예비죄로 처벌받아요. 그런데 살인 예비죄는 형량이 얼마입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중지미수는요? 필요적 감면이고요. 그럼 형이 어디가 높아요? 중지미수가 높아요? 예비죄가 높아요? 예비죄가 높아요. 웃기죠? 예비 단계에서 중지하면 살인 예비죄로 처벌받고 착수에 나아가서 중지해버리면 필요적 감면받아요. 심지어는 면제까지 있어요. 면제까지. 면제까지. 면제가 무거워요? 10년 이하의 징역이 무거워요? 10년 이하의 징역이 무겁잖아요.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밸런스가 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 이거. 그래서 예비 단계에서 밑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중지하자. 불균형 밸런스만 안 맞을 때만 중지하자는 것이 학자들인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판례는 이건 법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판례는 이것을 부정을 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예비죄 할 때 약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예비죄라고 하는 것은 실행의 착수를 전제를 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지미수에서 미수라는 개념은 실행의 착수를 전제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에, 즉 한 단어에 앞에 것은 착수가 없는 말이고 뒤에 것은 착수가 있는 말은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죄의 중지미수라고 하는 것은 판례는 일관되게 부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중지미수의 규정을 예비죄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을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긍정하지만 학자들은 시험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판례는 뭐라 그래요? 판례는 부정설이다 이런 말. 왜 그런가요? 중지미수는 착수 이후의 개념이기 때문에 착수 이전 단계에서는 중지미수를 준용할 여지가 없다. 판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말이. 자,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중지범은 그랬습니다. 중지범은 중지미수라고 했어요. 착수한 이후에 자의로 중지한 해를 말한다. 따라서 착수가 있기 전 단계인 파란색으로 예비 음모 세모 치시고 예비 음모 단계에서는 중지범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앞에 예비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비죄의 중지범 또는 중지미수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비죄의 종범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쵸?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범의 실행에 착수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중지미수나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착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쵸? 근데 앞에 있는 예비죄는 착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예비죄 중지미수, 예비죄 종범이라는 말은 우리 판례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꼭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문제점 볼게요. 자, 공범과 중지미수. 형법 제26조는 단독범을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공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공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성립요건 나와 있죠? 성립요건에서 맨 밑에 각주 4번을 가보시면 단독범과 똑같아요. 근데 공범이라는 문제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미수의 문제이다 보니까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결과 발생 방지를 해야지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독범과는 다르게 뭐다? 실행미수, 착수미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 다른 공범의 행위까지 중지하여야지만, 그래서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지만 중지미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또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단독범을 봤잖아요. 그쵸? 단독범을. 자, 단독범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A가 절도죄의 고의를 가지고 이 남의 집에 뛰어들었어요. 야간이라면 침입 단계에서 착수가 될 것이고, 주간이라면 물색 단계에서 착수가 될 거예요. 그쵸? 취득하면 안 돼요. 취득하면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야간이라면 침입 단계에서 착수이고, 주간이라면 물색 단계에서 착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여기서 스스로 물러나요. 침입 단계에서 물러나든지, 물색 단계에서 물러나든지 스스로 중지를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혼자라면 A 혼자 들어갔죠? 들어갔죠? 그러면 A만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A 몸체가 하나가 들어갔죠? 이 A 몸체만 빠져나오게 되면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건 보세요. 자, 공동정범은 A, B, C가 야, 우리 저 집에 가서 훔치자.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A, B, C 이 몸체가 여기서 A, B, C 몸체가 한 몸체인 거예요. 한 몸체. 한 몸체가 이 집 가까이 갔어요. 우리 단독범에서는 뭐였어요? 단독범에서는 A 혼자니까 A 혼자 간 것뿐이에요. A 혼자 간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 공동정범은 3명이 공범이니까 3명이 한 세트가 되어서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뭐 하고 B는 뭐 하고 C는 뭐 할까? 이렇게 역할 분담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A가 잘 훔치니까 A 혼자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공동정범할 때 말씀드릴게요. 즉 A가 침입했죠. A가 물색을 했죠. 그러면 A 혼자 침입하게 되면 밖에서 망을 보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는 자도 똑같이 착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A가 착수했습니다. 착수한 단계에서 C가 마음이 바뀌어요. 자, 자동차에 타고 있던 C가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나 포기할래. 혼자 가버리게 되면 이게 중지미수가 됩니까? 자, 이 단독범일 때에는 혼자 들어갔잖아요. 혼자 들어갔으니까 나 이거 안 할래. 나 혼자 집에 가버리면 그냥 중지미수가 돼버려요. 근데 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ABC가 한 세트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이 ABC 이렇게 ABC가 한 몸체인 거예요. 내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해서 이것이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혼자 간다 하더라도 지금 A가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혼자 집에 간다고 해서 이것이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떨 때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A가 지금 뛰어 들어갔죠? 뛰어 들어간 A를 가서 끄집어 내야 돼요. C가 들어가서 A를 끄집어 냈을 때 그때 C에게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혼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면 중지미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C라는 사람이, 자, 동그라미 2번을 해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주인에게 신고를 해서 이 A가 취득을 못하도록 체포를 했을 때 그때 C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사람은 뭐가 될까요? A는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난 붙잡힌 것인데. 그쵸? B도 붙잡힌 것인데, 그래서 A하고 B는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외부적 장애 때문에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A, B는 뭐가 됩니까? 장애미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교사범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B한테 절도를 교사했어요. 그러니까 A가 알았대요. 훔쳐오겠대요. 그래서 B가 훔쳐오겠대요. 그래서 B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야간이라면 침입 단계에서 착수가 될 것이고 주간이라면 물색 단계에서 착수가 될 거예요. 그쵸? B는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A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나 안 할래. 나 그냥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중지미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A가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알려서 신고해서 체포했을 때, 취득을 못하게 했을 때 이 A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A에게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B는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나 집주인에게 붙잡혀서 체포된 것이므로 B는 뭐가 됩니까? 장유미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 공동정범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공동정범을 잘 봐두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다시 교재로 와볼게요. 그래서 2번 결과 발생 방지와 관련해서 다른 공범이나 정범의 행위까지 중직해 했을 때 한해서만 중지미수가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요 3번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 범위 볼게요. 중지미수 효과는 자유로 중지한 자에게만 그 효과가 미친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가 되겠지만은 다른 자는 뭐가 됩니까? 장유미수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개별적 검토가 되어 있는데 공범은 크게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되어 있는데 제가 뭐를 제일 중요시한다 그랬다고요? 공동정범이 제일 중요해요. 8년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됐습니까? 그 공동정범 사례와 관련된 것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 7번을 체크하시고 7번을 잘 연습하시면 돼요. 밑에 8번도 적어놨는데 8번까지 필요 없고 7번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볼게요. 자,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전체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그 일부 자가, 즉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자가 다른 자 전원의 행위를 중지케 했을 때 한해서만 뭐가 된다? 중지미수가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밑에 협의 공범은 이것은 다른 증언 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공동정범 보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청광상해 사건 나와 있죠? 결표. 그 밑에 텐트 사건 결표. 그쵸?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청광상해 볼게요. 갑은 을과 함께 공범이죠. 둘은 공범이죠. 병이 경영하던 천광상의 사무실에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를 했다. 갑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있던 사이에 망을 봤습니다. 을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서 물색을 했다. 물색했다 무슨 말이에요? 밑줄 그시고 착수입니다. 절도죄의 착수에 나간 거예요. 자, 근데 망을 보고 있던 갑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책을 느낀 나머지 그냥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병은 누구죠? 집주인이죠. 에게 침입 사실을 알려서 빨간색으로 병과 함께 을을 체포 동그라미 하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하면 중지미수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판결료지 뭐라 합니까? 중지미수 요건을 갖추었다. 밑줄짝 동그라미. 그래서 갑은 뭐가 됩니까? 관련된 범죄의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고 을은 뭐가 됩니까? 장애미수가 되는 것이죠. 됐어요. 자, 밑에 또 팔라 가볼게요. 갑은 을과 합동하여 병녀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가서 차례로 성관계하기로 공모를 하였다. 그쵸? 갑은 위 텐트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을은 병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강간을 했다. 강간세 묻혀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물색했다고 했을 때 착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을의 착수는 곧 갑의 착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병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착수가 아니고 기수인 거예요. 그러면 을이 기수이면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갑도 기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빠꾸, 후지는 없다 했어요. 기수가 되면 끝인 거예요. 기수가 되어서 나중에 미수로 되는 빠꾸는 없는 거예요. 자, 이어 갑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병녀를 강간을 하였는데 강간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자 이 사람은 강간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것이 중지미수가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을이 강간하면 갑도 강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지미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판결료지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두 번째 줄에 강간행에 나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아갔다 셈을 쳐보세요. 이퀄 기수가 된다고요. 따라서 밑에 줄에 중지미수 밑줄 그시고 X 중지미수가 되지 않고 둘 다 강간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밑에 팔려 보세요. 군인 갑은 을 중위와 공모하여 을이 보관하고 있던 엔진오일을 빼돌리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을은 엔진오일 매각 처분을 갑은 소혹증 정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을이 엔진오일을 매각 처분한 후 그랬습니다. 자, 엔진오일 매각 처분했다. 셈을 쳐볼게요.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처분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갑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범위를 철회하고 소혹정리를 거부하였다. 거부했다고 해서 이게 중지미수가 돼야 안 돼요? 중지미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일부가 기수에 나가면 갑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철회했다 하더라도 이 철회는 뭐다? 기수가 된 이후 시점에서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둘 다 뭐가 됩니까? 횡령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를 하였다. 공모했죠? 강도 공모했죠?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는데 다른 공모자가 침입을 하였고, 침입 뭐예요? 착수인 거지, 착수. 착수하였는데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집에 갈래. 나 담배 사러 갈래. 그래, 가도 좋긴 좋은데 이 침입한 자를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끌고 나와서 범죄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텐데 이 사람 끌고 들어가서 나온 적이 없죠. 그쵸? 나 집에 갈래. 나 담배 사러 갈래. 망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을 보지 않았다고요. 이게 이탈이 됩니까? 이 중지가 됩니까? 중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탈도 안 되고 중지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뛰어 들어간 사람이 뭘 한지 아세요? 다른 공모자가 집에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치? 뛰어 들어가서 그 집 아들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칼로 상해를 입힌 그 자에게는 강도 상해죄가 되고 담배를 보러 간 자도 담배를 사러 간 자도 똑같이 뭐가 됩니까? 강도 상해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을 잇따라서 의리한 죄책을 값도 똑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2번 볼게요. 이 판례 1번은 뒤에 공동정모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위조 약속인 정을 알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의사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그 위조 약속음을 교부하였다 그랬습니다. 교부했죠. 자, 근데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다시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중지미수 될 것 같죠? 그럼 이 사람이 행사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 행사를 하게 되면 중지미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행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행사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그래서 둘은 뭐가 된다? 여기서 행사죄의 공범이 된다. 이런 말이. 근데 이것이 위조 약속음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사기친 거죠. 사기죄까지 똑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사기죄까지. 그래서 둘은 전부 다 행사죄의 공범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까지 되는 거예요. 왜 결과 발생 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전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밑에 3번 볼게요. 3번도 나중에 공범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다음 기망하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금원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사임을 하게 되죠. 이 사임이 과연 중지미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이. 그런데 사임된 이후에 이 이사가 가르쳐줬던 이 관리이사직, 이 피고인이 관리이사였어요. 이 관리이사가 가르쳐줬던 그 기망 상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사임된 이후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수법도 똑같아요. 그쵸? 라고 했을 때 사임한 자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임을 해서 중지미수가 인정이 되려면 이 나머지 남아있는 그 조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못하게 틀어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기를 못하게 하거나 경찰을 불러서 다 붙잡혀 가거나 하거나 했을 때 안에서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먼저 쏙 빠져나왔고 나머지 사람들이 똑같이 범행 수법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임한 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중지미수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가 됩니까? 그 범죄의 공범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뭐다?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자세한 것은 공범론 할 때 노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토대로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